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28일 금요일 밤 9시 40분입니다. 오늘 코스피 박스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제가 평상시에는 302에서 310 정도의 박스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303에서 311, 303에서 311 이렇게 박스권이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지금 311자리를 계속 며칠 동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311자리를. 어쨌든 오늘 이 마감을 해놓은 걸 보면은 장중에 314에 있는 저항을 돌파하긴 했었지만은 밀려갖고 음봉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이 314에 대한 뭐 저항을 한 번 더 확인한 꼴밖에 안 된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래쪽으로 저점을 더 낮추지도 않았으니까 일단은 요거는 중립적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 봉만 가지고 뭐 월요일 날의 방향을 얘기를 하기는 애매하다는 거죠. 요것만 보고는요. 다만 지금 상황이 일단 위험하긴 합니다. 위험하긴 해요. 보시면은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했었잖아요. 326에서 303까지 326에서 300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그 뒤로 반등이 어디까지 올라왔냐 이거죠. 확실히 옛날하고 다르게 지금 6월달과 다르게 벌써 지금 요 폭락한 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거래일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반등의 폭이 여기까지라 일단 좀 반등의 폭이 제한적이긴 하죠. 일단 이런 모습 자체가 일단 솔직히 시장 상태가 별로 안 좋다는 거고, 콜옵션 꼬라지를 봐도 오늘 상승 마감이긴 합니다만은 대부분 콜옵션이 이렇게 봉의 음봉이 좀 제법 깁니다. 그래서 이 솔직히 뭐 오늘 콜옵션이 상승 마감했다 하지만은 이런 걸 보고 어떤 지지력이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뭐한 거죠. 이거는 콜하고 풋이 둘이 싸웠는데 비겼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비겼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풋옵션 같은 경우 오늘 하락 마감하긴 했습니다만은 풋옵션이 하락 마감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완전 불씨가 죽은 건 아니라는 거죠. 풋옵션 불씨가 죽지도 않았다. 되게 애매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약간 독특한 점은 뭐냐면요, 시장이 상승 마감했죠. 시장이 상승 마감하고 선물도 오르고 그리고 상승 종목 수도 제법 많았어요. 코스피가 576 종목 올랐고 252 종목이 하락했으면은 상승 종목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건전하긴 건전했는데 오늘 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오래간만에 또 삼성전자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오늘 이 어떤 월요일날 시장의 단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삼성전자가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시장 자체는요, 지금 보시면 요 시장 자체, 코스피 자체는 비교적 중립적이고 뭐 월요일날 상승을 기대할 수도 있을 정도로, 상승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마감을 해놨지만 삼성전자가 지금 보시면은 이게 영 구리구리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보셔야 되는 건 이 한국 시장이 좀 기형적인 시가총액 구조를 갖고 있어서 얘가 지 혼자 시가총액의 한 20% 이상 차지해 버리잖아요. 30% 가까이 차지해 버리기 때문에 그 삼성전자가 자빠지면 이 다른 종목들은 억울하지만 시장이 자빠지기 때문에 같이 자빠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시장을 움직이는 리모컨이기 때문에 이걸 잘 봐야 된다는 건데 삼성전자가 이번에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 시장 자체는 300부터 해가지고 312까지 올라왔잖아요. 근데 지금 요 가만히 보시면은 삼성전자는 어떻게 됐나요? 자, 같은 날짜죠. 8월 20일 날 폭락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거를 선물로 따지자면은 대충 한 58,000원, 58,200원 정도까지는 올라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물로 놓고 보면. 근데 어떻게 됐다? 지금 보시면 55,400원이다. 55,400원이 오늘 종가라는 거는 이거는 여기를 지지하겠다는 얘기가 이걸 지지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지지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보시면은 오늘 이렇게 그림이 나와버림으로써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요날 좀 8월 20일 날 제 방송 제목을 써놨죠. 그 조금 오버했다고 써놨습니다. 하락의 힘을 다 소진시키진 않았지만 좀 오버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좀 과다했다 하락이 라는 말을 드렸는데 이 과다했던 하락이 지금 며칠 동안 에너지를 충전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거래일 동안 에너지 충전했거든요. 다시 하락의 힘이 충만해진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월요일날 오늘 밤에 미국장이 상승 마감해버린다면 모르죠. 또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올라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현재 삼성전자의 이 꼬라지를 놓고서는 이건 일단 반등하겠다는 그림이 아닙니다. 최소한. 여기서 빠진다면은 이 자리는 사실 별로 그렇게 중요한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 별로 힘이 없는 자리예요. 여기서 지금 이제 월요일날 바로 밀릴 수 있는 그런 자리고
밀린다면은 한 54,000원 붕괴까지 목표치는 일단 열려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5만 3천, 5만 4천원 붕괴까지 일단 열려 있다고 보셔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 일단 내려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싸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내려온다라면 일단 선물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겠죠. 자, 일단 이런 점들. 일단 오늘 삼성전자가 굉장히 독특했어요. 그러니까 선물은 어느 정도, 시장 자체는 어느 정도 버텼는데 삼성전자가 유달리 약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나서 지금 월요일날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고, 변동성 지수 쪽 보시면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금 구름대 안에서 힘겨운 어떤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61선 위쪽에서 일단 마감을 해줬고, 아직까지 이 시장이 변동성을 죽이지 않고 변동성이 계속 살아서 안정적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지금 계속 보이고 있어요. 확실히 지금 이 최근에 이 모습이 이때와는 확실히 좀 다르죠, 그죠? 뭔가 이때는 보시면 장대 음봉이 푸푸북 떨어졌는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은 장대 음봉이 아니고 음봉 나오면은 음봉의 길이가 짧고 지켜야 될 자리 지키고, 오히려 양봉이 나오면은 몸통이 긴, 아주 몸통이 긴 이런 양봉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어쨌든 분명히 이 6월 달에 있는 그림과 지금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여러분들, 제가 오래간만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선반영이란 개념이라는 거를 또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지금 주식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주식이 너무 많이 올랐어.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피도 단기적으로, 일단 주식에서 가장 안 좋은 게 단기적인 급등인데 단기적으로 이번에 너무 많이 뽑아낸 거예요. 솔직히 뭐 여기 정도 5월달이나 6월달 정도에 이게 죽었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미 한번 쉬었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쉬지 않고 지금 곧바로 8월달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 단기 급등의 어떤 레벨로 보면 진짜 지금까지 제가 코스피 본 역사상 가장 심한 폭등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만큼 지금은 어떤 모든 호재나 이런 것들이 이미 시장에 다 반영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여기서 오늘 공매도 금지라는 이슈가 어제 장 마감하고 나오고 이제 오늘 시장에 반영된 거잖아요. 솔직히 이게 공매도 금지라는 굉장히 사실 강력한 조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저렇게 비리비리하고 지수가 이렇게 314를 넘지 못하고 밀리는 걸 보면은 솔직히 지금 시장 상황은 굉장히 일단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호재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별 반응이 없죠. 그리고 어젯밤에 미국에서 나온 것도 일종의 지금 호재라고 바라볼 수 있긴 있을 텐데, 주식시장에는 호재라고 바라볼 수 있을 텐데, 왜냐면은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없다며요. 유동성이 더 활개를 칠 만한 어떤 환경이 만들어져서 어젯밤에 주식이 올랐다면서요. 그러면 한국도 그거에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이래저래 공매도 금지에다가 더군다나 파월의장의 어떤 제로 금리에 관련된 립 서비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14를 일단 넘지 못했다는 거는 솔직히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더군다나 어떤 삼성전자가 이런 밀리는 모습 자체도 보면, 야, 이거 주식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모든 것이 이미 선반영된 가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한국은 조심스럽게 선반영됐다고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미국은 대놓고 선반영 다 된 것 같아요. 솔직히 이거는 너무했어요. 너무 많이 해먹었어요. 뭐 애플, 액면 분할이니 뭐 하여튼 각종 호재가 이미 모두 다 반영이 된 뭐 이런 가격대라서 솔직히 여러분들 지금 어떤 뉴스가 나온다고 해도 저는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별 의미가 없다라고,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여기서 어떤 강력한 호재, 예를 들면은 뭐 코로나 백신이 완벽하게 완성이 됐다라든가 치료제가 나왔다든가 하는, 오히려 그런 완벽한 호재가 시장을 더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호재가 나온다면 그런 호재로 시장이 죽을 것 같고, 만약에 어떤 아무런 재료도 없다면은 저는 이제 애플 액면 분할을 또 지켜보고 있어요. 애플 액면 분할이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예상이 돼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이제 애플이 드디어 분할된 가격으로 매매가 시작이 되는데, 그게 이제 시장을 죽일 만한 큰 변곡자리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걸 한번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디 인터넷에 찾다가 블로그 아무거나 들어와서 봤습니다. 하여튼 뭐 요런 블로그에서 아무 때나 인터넷에 찾아서 봤어요. 여기 보시면은 액면 분할한 역사가 나와 있습니다. 애플이 액면 분할한 역사. 87년, 2000년, 2005년, 2014년, 2020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애플이라는 종목의 한번 보자고요. 액면 분할의 역사 이후, 액면 분할 이후 어떻게 됐나를 지금까지 한번 쭉 살펴보자고요.
참고로 애플을 계속 잘 봐야 되는 건 말씀드렸죠. 이게 시가총액이 가장 큰 종목이기 때문에 한국장에서 삼성전자를 제가 방금 봤듯이 미국장에서 애플이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애플을 잘 봐야 된다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액면 분할이란 이슈가 지금 이 액면 분할이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제 잭슨홀 미팅에서 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꿈쩍도 안 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액면 분할 역사를 좀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일단 87년 6월 달에 액면 분할했네요. 그죠? 87년 6월 달. 여기 한번 봅시다. 자, 87년 6월, 87년 6월. 87년 6월 여기네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요 자리. 요 자리에 액면 분할하고 나서 한 두 달쯤 더 오르고 나서 자빠졌네요. 그죠? 두 달쯤 더 오르고 나서 자빠지고 몇 달 동안 더 기다가 폭락하고 나서 그 뒤로 올랐다. 요 정도. 액면 분할하고 나서 한 두 달 더 올랐지만은 끝이 안 좋았다라는 역사가 있고요. 액면 분할했던 그날 종가 이하로 많이 내려왔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하여튼 액면 분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죠? 요거 애플 월봉이에요. 참고로 요 애플 월봉인데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85년도부터 87년도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 뒤로 주식은 언제까지 약세를 보였다? 97년도까지 애플 주식은 비리비리했습니다. 참고로 요때 액면 분할했다고 말씀드렸죠, 방금. 여기서 액면 분할했는데 액면 분할한 뒤로 물론 한두 달 힘쓰다가 밀렸지만은 그 뒤로 나서 또 한번 들썩들썩하고 결국 97년도까지 뭐 이렇게 박살이 났다라는 거, 요거 알 수 있을 거고요. 87년도 액면 분할한 역사. 끝이 별로 좋지는 않았죠. 물론 그 다음 해에 뭐 그 다음 달에 바로 한 번 더 장대 항목이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끝이 별로 좋지는 않았다라는 거. 자, 그 2000년도 봅시다. 2000년. 2000년은 안 봐도 아시죠? 어차피 2000년이라면은 저기 그거잖아요. 2000년이라면 당연히 IT 버블 때니까 안 좋았겠죠? 2000년 6월달, 2000년 6월 여기입니다. 여기 장대항공 나온 요 자리에서 액면 분할했거든요. 2000년에 액면 분할하고 나서 어떻게 됐죠? 한 달쯤 오르다가 개박살 났죠. 그리고 2005년 가봅시다. 2005년에 보시면은 2005년 2월달 여기 2005년 2월달 여기 피크에서 액면 분할했네요. 그러고 나서 액면 분할 하자마자 하나 둘 셋 넷 한 4개월 정도 약세를 보이다가 이제 그 뒤로 쭉 올랐네요. 자, 그리고 2014년도 봅시다. 14년 6월 이때 한번 좋았던 것 같네요. 14년 6월 여기네요. 그죠? 요 자리에서 액면 분할하고 나서 주식이 조금 올랐었습니다. 그러나 한동안 오르고 나서 다시 액면 분할했던 가격까지 한번 내려왔다가 그 다음부터 다시 한번 대세 상승을 또 계속 이뤄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현재 모습이죠. 자, 그리고 나서 애플이 여기서 액면 분할을 한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애플이 액면 분할을 한 역사가 하나, 둘, 셋, 네 번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현재니까 제외하고 네 번이 있었는데 2014년 한 번을 제외하고는 일단 그 뒤에 세 번이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았었죠. 2014년에도 액면 분할한 뒤로 뭐 좀 더 한동안 더 오르긴 올랐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다시 액면 분할했던 가격대까지 한번 내려왔다가 지수가 애플이 크게 상승을 했었고요. 이런 점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액면 분할 자체가 주식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는 건데 지금 그 오른 폭은 여러분들 이게 애플 월봉 차트입니다. 정말 참 어이가 없죠. 어쨌든 이런 것도 가능하네요. 이런 차트가 나올 수도 있네요, 보니까. 자, 아무튼 여기서 액면 분할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애플의 액면 분할이 어쨌든 지금까지 옛날에 있었던 이런 때의 액면 분할하고는 분명히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이제 전 세계 1등 기업이 돼버렸기 때문에. ET라고 하죠. 그 2 트릴리언 달러가 돼버렸는데 지 한 종목이 지금 코스피, 코스닥 합친 것보다 시가총액이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이제 액면 분할한다는 거는 어떤 시장 자체가 어떤 무슨 큰 일이 생길 거라는 징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오늘 밤도 그렇고 뭐 내일 밤, 일단 뭐 오늘 밤 뭐 어떻게 될지도 알 수가 없죠. 뭐 무조건 눈만 뜨면 오르는데 일단은 뭐 나스닥 같은 경우 어제 일단 음봉 만들어 놨으니까 어제의 이 고점 자리를 돌파하는지 안 하는지 뭐 그런 거 정도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시장에서 조금 보셔야 될 게 여러분들 어제 S&P가 이렇게 올랐죠. 자, 그리고 어제 지수 상승하면서 변동성 지수가 장중에 12% 그리고 종가상으로 3% 상승 마감했다는 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어제 0.14% S&P가 상승 마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빅스가 3% 정도 상승 마감했다. 한국장 변동성 지수뿐만이 아니고 미국장 변동성 지수도
지금 왠지 모르게 추세적으로 이제 슬슬슬슬 고개를 들고 있고요. 이거 선물 말고 저기 현물 지수로 한번 봅시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선물 지수 말고 현물 봤는데 보시면 지금 굉장히 사실 양호, 굉장히 그 어느 때보다 이 바닥을 지키는 패턴이 강력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그 S&P 변동성 지수인데 지금까지 S&P 변동성 지수가 빅스가 이 반등을 줬던 역사들을 보면 좀 기초공사들이 좀 사실 허접하긴 했어요. 좀 전반적으로 좀 허접한 면이 없진 않았어요. 요런 자리도 좀 허접한 면이 없진 않은데 그나마 여기서 좀 요 자리가 좀 그나마 기초공사가 좀 잘 됐었고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죽고 여기서 완전 기초공사가 좀 튼튼하게 들어갔습니다. 최근 8월 한 달 동안에 가만히 보시면은 8월 한 달 동안에 변동성이 한 번도 안 죽었어요. 계속 지키면 살아났어요. 잘 봐야 됩니다. 요때 하고는 약간 좀 이 변동성 지수가 바닥을 지키는 패턴이 좀 확실히 다르다. 추세적인 어떤 변동성 지수의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 자리가 아닌가라고 좀 예상이 되고요. 이 와중에 계속 S&P 지수는 지금 보시다시피 계속 올랐죠. 차트 안 겹쳐봐도 아시겠죠. 이렇게 계속 올랐는데 빅스는 뭐 아시다시피 그렇게 뭐 되고 있다라는 거. 네, 빅스는 어쨌든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 지수하고 같이. 나스닥 지수 변동성 같은 경우는 어제 굉장히 강한 모습 보였다라는 거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일목균형상 지금 어떤 저항대가 없는 굉장히 약한 구간으로 그 양봉이 머리를 들기 시작했고요, 그죠? 어젯밤에 보시면 이렇게 양봉이 머리를 들기 시작했고, 나스닥도 지금 계속 추세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변동성 지수가 무려 6월 달부터 두 달간 어딥니까? 26 정도? 여기 계속 지키고 있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S&P 빅스보다 훨씬 더 강력한 모습. 이미 코스피 변동성 지수는 어떻다? 코스피 변동성 지수는 이미 61선 위에 올라섰다라는 거, 61선 위에 올라섰고 정배열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는 거, 이런 점들 보시면서 이게 너무 터무니없게 이제 오르는 것도 어느 정도 끝이 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체적인 타이밍이 언젠지는 정말 저도 알 수가 없어서 깝깝하긴 합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지금 이런 거 보면서 자신감 가지면 될 거 아닌가. 애플 액면 분할 끝나고 나서 재밌겠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오늘 밤 미국 장 사실 별다른 이벤트가 없는 날입니다. 오늘 그죠? 왜냐하면 잭슨홀 이벤트 끝났고요. 잭슨홀 미팅 끝났고 애플 액면 분할은 월요일이고, 그러니까 오늘 하루 붕 뜬 거예요. 오늘 하루 아무것도 없는 날이에요. 경제지표 발표도 특별한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는 붕 뜬 날이라 어떻게 될지, 이 세력들이 어떻게 요리를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별다른 일은 없이 그냥 조용히 넘어갈 것 같습니다. 월요일날 액면 분할이 전 굉장히 하여튼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자, 하여튼 여기 정도까지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들 많으셨고요. 저기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세요.